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일부 좌파 인사들이 막말을 쏟아내면서 논란이 커집니다. 이들은 북한의 주장을 복창한 듯한 내용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주성 북한자유연맹이사, 김은광 NK지식연대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리포트 잠깐 보셨지만 황선 씨의 남편 윤기진 씨 SNS에 글도 올리고 인터뷰도 좀 했다고 하는데 앞서는 좀 잠깐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친 것 가지고 온 세상이 난립니다. 미 대사가 고마운 사람입니까? 미 대사가 감사한 사람입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사죄하고 절하고 미 대사한테 이런 짓거리들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자기 어떤 입장에 있어서 미국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에 따라 여러 가지 얘기가 났지만 지금은 상당히 사람의 그 생명을 위협했던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25cm 칼을 가지고 그 한 나라의 국가 주권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권자의 얼굴을 갖다가 정말 그 칼을 그을면서 살인 테러를 시도했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온 나라가 지금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자기의 아픔처럼 생각하고 가서 위로하고 같이 갑시다를 서로 다정하게 나누면서 서로 이제 그 동맹의 돈독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네. 왜 이런 김기종이나 윤기진 같은 이런 패당들은 왜 그런 것 자체도 조그만 어떤 양심과 부끄럼도 없이 이렇게 별치한 일로 생각하느냐.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머리에 골수에 박혀 있는 그런 어떤 반미의식 그리고 북한에 대한 종북의식과 결정적으로 관계되어 있다고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김주성 선생님. 저도 같죠. 보면은 이게 약자의 트렌드 마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정당당하면 앞에 나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김기정이도 일단 이게 우리 주한 그 미군을 자꾸 비난을 하고 그러는데요. 네. 알고 보면 실제 연습 훈련 하는데 군사 연습 훈련대 가서 실질적으로 뭔가 행동을 해야 정당한 거지. 솔직히 이게 미국 대사가 주관을 해서 군사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윤기진 같은 사람은 또 이게 김기정에 대한 그런 범행에 대한 거는 전혀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큰 길에서 매 맞고 뒷골목에 가서 또 뒷소리 친다 이런 격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윤기 씨 같은 경우에는 민권연대 공동의장이고 김기종 씨가 대표로 있는 우리마당 독고 지킴에도 속해 있다 이렇게 되는데 민권연대는 어떤 단체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 별로 알지 못하던 단체에서 이번에 이제 민권연대가 나오면서 네. 정말 추악한 종북 행위들에 대해서 그리고 반미 어떤 정신 이상자와 같은 그런 반미 행동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좀 잘 알게 됐는데요. 결국은 민권연대는 민주, 민생, 평화통일, 주권연대 좋은 이름은 다 따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열거해 놨는데 근데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일은 결국 우리 사회에 보편적 어떤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한 어떤 우리 국민의 감정, 미국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제 거부를 하고 미국을 마치 우리 한반도 평화의 교란자가 됐냐 그 극도로 이제 뭔가 미워하고 또 그에 대한 반미의식을 사회적으로 고취시키고 북한에 대한 어떤 북한이 하는 일은 다 그냥 찬양하고 북한은 다 뭔가 따라 배울 그런 어떤 이상한 생각만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낮이고 밤이고 활동을 한다고 하니 도대체 이 민권연대는 당초의 목적이 무엇인지 네. 정말 평화를 하자는 건지 민생을 하자는 건지 무슨 주권을 지키려는 모르겠어요. 그냥 통짜로 저는 그 연대의 이름을 붙인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이것은 북한에 대한 그냥 정말 꼴통 맹종 추종 그런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예, 맹종 추종하는. 예. 보니까 또 지난번이었지 황선 씨와 함께 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신은미 씨 같은 경우에도 SNS에 또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김기종 씨를 좌파로 분류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극우 민족주의 보수인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뭐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좌파 우파에 대한 개념 자체도 그렇고요. 뭐 이게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게 방향 착오까지도 이게 정확히 이게 분간을 못하지 않나는 생각이고요. 신은미 씨 같은 거는 보면은 지금 뭐 결국은 그런 결과를 낳고 미국에 갔는데 뭔가 좀 지금 보니까 비과 가지고 지금 그 황선 씨 때의 그 테러라고 말 못하죠. 그거는 어디까지나 미성년자가 이렇게 충동적으로 이런 일을 벌어진 거하고 네. 이게 50대 넘은 사람이 칼을 들고 휘두른 거하고 이게 근본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빗대 가지고 왜 뭐 대통령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 결국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황선 씨의 남편이나 신은미 씨 같은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김기종 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걸까요? 예, 그건 바로 지금 우리 국민들 속에서 이번에 이 김기종의 그 행동을 보면서 상당히 그 종북 무작정 북한을 맹종 추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무엇인지, 그게 우리 국민의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생각하고 바른 이해를 가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번에 같이 갑시다라고 하는 그 리포트 대사의 그 말을 같이 외우면서 병원에 찾아가고 이제 그 윤기진 씨가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 마음들을 다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민심이 상당히 이제 그 승화돼 가지고 모두가 다 과거에 우리가 무작정 무엇인가 이 종북 좌파들 때문에 우리 사회에 막 그 또 일고 있는 반미 의식들에 대해서도 그 실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금 정화하는 이런 것들이 선다면 자기들이 설 자리와 입지가 줄어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김기종의 행동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비판, 그리고 국제사회의 어떤 지탄, 이런 것들을 좀 물타기 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자기 이번 기회에 자기 어떤 개인적인 몸값을 또 아주 그 이상한 방법으로 올리려고 하는, 과거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북한 그 작년이었죠. 그 3인방인가 내려왔을 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박근혜는 내가 맡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아주 그 종북 추종자의 그 정말 저열한 그런 모습을 다 보여줬던 자인데 그런 식으로 자기를 튀었는데 이번 또 이제 그런 노름을 하는 거 보니 정말 저렇게도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 하는지 저렇게 튀고 싶어 하는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참 그 박장대소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 남한 사회의 그 틈을 노려가지고요. 이게 그 사회적인 갈등, 결국은 뭐 남남 갈등 뭐 또 다른 성격이죠 이거는. 네. 그래가지고 반미 감정을 고취시키자 뭐 이런 목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그대로지 않습니까? 뭐 주한 미군 자꾸 물러가라 북한이 말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구나 갖고 갔던 취지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럴 바에는 뭐 북한에 가서 그런 인권 운동을 또 하는 것이 또 낫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네. 김기종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발견된 서적 때문에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보니까 영화 예술론 또 유인물 형식의 정치 사상 강좌 이런 북한에서 나온 책이라고 하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일단 저도 특수대학원에서 좀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어디까지나 북한을 연구하기 위해서 참고로 보는 것이지 어떤 개념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책을 보는가 이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을 뭐 심층적으로 이렇게 파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그 영화예술론이나 그 김정일의 저서 같은 걸 그 지침으로 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뭐 결국은 자기 행동에 나타내기 위한 그런 지침으로 삼다 보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거는 좀 이게 연구 목적보다도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 첫 번째 뭐 영화예술론 같은 거는 뭐 저희들도 북에서 많이 본 책인데 두 번째 뭐 그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책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 그 남한에 있는 그런 어떤 뭐 북한 간첩이나 북한은 종북 좌파들한테 북한이 우정 만들어 보낸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된다. 이거 어디서 난 책이고 어떤 통을 통해서 이거 내가 소지하게 됐느냐. 거기는 문제가 있죠. 그러나 뭐 단지 가졌다 북한 도서를 가졌다 물론 가지가 안 돼 있는데 가졌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설명이 충분한다면 소지한 것만 가지고서는 뭐 어떻게 그의 어떤 뭐 국고법 위반에 대해서 정확히 좀 밝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특수대학원에 다니는 경우에 그것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고 다시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 연구 목적으로 뭐 이렇게 발제한다든지 그럴 때는 잠시 보았다가 그걸 다시 이게 다 반납하거든요. 개인이 그걸 갖다가 소지하고 싶은 생각 꼬물만치도 없어요. 그냥
그 연구적 목적으로 가재를 쓰고 발전을 쓰라니 할 수 없이 그 싫은 걸 하지. 저희들이 이렇게 보기 싫은데 여기 사람들은 그걸 왜 보통 정상적인 사고를 간 사람들은 왜 북한이 책을 그 고리타분한 책을 보겠어요. 이걸 수십 건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그 사람이 정신 상태는 북한으로 이렇게 해바라기 돼 있고 북한을 위해서 뭐 죽으라면 죽고 이번은 뭐 완전히 뭐 소위 그 북한이 이제 칭찬한 것처럼 뭐 안중근 의사를 갖다 대는 거 보면 그 죽을 정신하고 갖다가 북한이 그렇게 싫어하는 걸 갖다가 그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뭐 추악함을 다시 한번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야 책 몇 권 가지고 뭐 사람이 어떻게 사상을 평가하냐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개개의 그 도서들에 대해서 그 어떻게 돼서 그걸 입수하게 됐는지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북한에 가서 직접 싸우지 하든지 아니면 구하기도 좀 그렇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화제를 좀 돌려보면 방글라데시 주재 북한 대사관 손영남 서기관 금괴를 밀반입하려다가 적발돼서 추방이 됐다. 네. 금괴 왜 밀수하는 겁니까? 그 보면은 대체 그 동남아 지역의 그 암흑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의 거래를 가장 그 많이 그러니까 서포터를 해주는 북한 외교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보면 북한 제외 나가 있는 외교관들은 네. 뭐 슈퍼노트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무기 밀매 밀수에 다 관여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이들의 그 뭐죠 이게 행보가 이것 자체가 그 본인들의 이익에도 이게 자꾸 부착이 되거든요. 예, 결부가 되기 때문에 본인도 돈도 벌고 그 다음에 그 외교관이라는 간판 호의를 쓰고 결국 이게 암흑 그런 조직들의 그런 그 서포트를 통해 가지고 네, 이런 일을 좀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버는 것이 위에선 다 압니까? 아니 본인이 쓰자고 버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아하. 그러나 지금 이번 거래량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15. 127개 골드바. 그 27kg 정도니까 네. 이게 북한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제 여기 그 방글라데시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한다면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그런 큰 물동량입니다. 굉장히 큰 물동량. 그것은 바로 북한이 조직적으로 지금 이 외교관들의 행랑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불법 거래를 하고 있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거죠. 지난 그 유엔 그 안보리 결의 2047에는 북한 외교관들이 이 외교 행랑을 이용해 가지고 말씀해 가지고 슈퍼노트 그다음에 뭐 마약 기타 뭐 불법 거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것을 이제 그 감시할 때에 대한 공고사항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근데 잡은 건 많지 않죠. 네. 이번에 적발됐단 말이죠. 그러면 금이라고 하는 것이 마약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뭐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소지할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그 양을 초과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이고 여기에는 외교관이 그렇게 돈벌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뭐 해에서 이제 그 외교관으로 생활했던 뭐 여기 탈북자들 중에서 다수의 어떤 외교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월 15일, 2월 16일만 되면 애하벌이 과제가 딱 떨어지는데 뭐 3만 불, 5천 불 이걸 하지 못해서 뭐 그냥 무엇이든지 무슨 그 짓거리든 다 하고 싶은 게 바로 외교관들이 심정이라고 하니까 요거 벌면 돈 되겠네. 요즘 그 골드바가 인도로 넘어가서 돈이 좀 된대요. 그러니까 그걸 불법 거래에 손댈 수밖에 없고 그것을 북한은 묵인하고 성공하면 북한은 뭐 표창을 하는 것이요. 저렇게 잡히면 우린 모른다. 그건 외교관 개인이 혼자서 한 일이지 우리 국가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발표만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국제사회는 저런 어떤 외교 행랑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들여다보는 막 그런 막 의결이나 그런 공감대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오늘 석간신문에 잠깐 나오긴 했지만 중국하고 북한 관계가 상당히 급속히 가까워졌다. 관광객을 실은 열차가 북한으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많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단순히 이게 국가 대 국가로서는 가까워졌다고는 저는 안 보거든요. 일단은 이게 시즌이죠. 네, 에볼라가 끝나고 일단은 그 외화를 획득하게 해가지고 관광을 시작을 했을 뿐이지 현재 제가 볼 때는 북한은 뭐 러시아하고 상당히 그 밀착 관계가 좀 깊어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뭐 굳이 러시아가 이렇게 뒤에서 뒤를 봐주면은 중국하고 뭐 머리 숙이면서 하지 않겠다는 것이 김정은의 의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단순히 그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에서 이렇게 문을 열었다고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주성 북한자유연맹이사 그리고 김은광 NKGC 연대 대표와 함께 북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